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반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42,000달러 아래로 빠지면서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딱 42,400달러 부근의 50일 단순 이동평균 부근에서 걸쳐져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매도세에 힘이 붙을 경우에는 4만 달러 아래로 추가 급락하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급락의 주범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되면서 GBTC를 환매하는 물량이 터진 것이고, 이게 매도세로 이어졌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꽤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는 했지만 이렇게 시장을 크게 흔들어 버리니까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상황이 있는데, 블랙록의 경쟁자이자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가 자사 플랫폼에서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뱅가드에 대한 보이콧이 하나의 트렌드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뱅가드에 있는 401K를 피델리티로 옮기는 식입니다. 뱅가드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2대 주주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런 의사결정 꽤나 아이러니하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직접 언급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또 관점들을 비공개 멤버십 라이브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보자분들은 실제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든든한 마음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데, 평소 저희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채널의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41,500달러를 찍고 나서 지금은 43,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급락인 건지 아니면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의 시작점인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안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빠진 6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빠졌는데 지금은 51%대 중반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곰 세력이 44,700달러 밑으로 끌어내렸는데, 황소들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2,404달러에서 방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가격이 반등해줄 경우 오버헤드 저항인 44,700달러 돌파 시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49,000달러, 이후에는 52,0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다. 반면 가격이 50일 단순이동 평균 아래로 빠지면서 매도세가 힘을 받을 경우에는 4만 달러를 거쳐서 37,980달러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머스타시는 중요 지지라인으로 42,000달러를 지목했습니다. 거대 자본 세력들이 ETF 승인을 뉴스에 파는 셀더 뉴스 이벤트처럼 보이게 만들고, 여기서부터 가격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비트코인은 3데이 차트에서 1년 넘게 추세 지지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당황할 필요는 없고 42,000달러에서 43,000달러 구간만 잘 유지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석가 가레스 솔로웨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의미 있는 테스트는 42,000달러에서 43,000달러 구간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 추세 라인이 유지가 된다라면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할 수가 있는데, 깨질 경우에는 다음 목표는 38,0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 허니의 경우에는 열흘 전에 이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이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의 펌핑을 기다렸다가 숏을 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5,000달러 덤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단행할 것이다. 그 사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이번에 또 거듭 강조하면서 기존의 계획을 유지하며 35,000달러 부근까지 덤핑이 나오길 기다리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구간에 걸쳐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ETF 승인 이후 하락 조정을 겪고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3데이 차트를 보면 35,000달러 부근이 박스권 하단, 5만 달러 부근이 박스권 상단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동안 이 범위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거래 이틀째 되는 날 하방 압력을 받고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는데 일단 지목된 원인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환매로 인한 매도세가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GBTC 보유자들이 수수료가 비싼 GBTC를 던지고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이틀 동안 GBTC에서 이탈한 자금 규모는 5억 7,900만 달러, 이 가운데 4억 8,400만 달러가 ETF 거래 이틀째 되는 날 빠져나갔습니다. 재밌는 것은 GBTC를 제외한 나머지 ETF 상품으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건데 1.5%에 달하는 이 수수료가 1.5%에 달하는 GBTC를 던지고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또는 6개월 동안 재료 수수료를 내건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관건은 GBTC를 이탈한 자금이 얼마나 신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이 되느냐 아니면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1.5%의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면서 그레이스케일에 잔류하는 것보다는 다른 ETF로 갈아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바보 띨박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탈 수요가 어느 정도 확인된 뒤에 전격적인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면서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번 비트코인의 급락은 ETF 수수료 전쟁의 한 가지 양상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분석가 애쉬 크립토는 비트코인 가격이 49,000달러에서 41,000달러로 하락한 것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 비트코인은 15,400달러에서 49,000달러로 펌핑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예상된다. 기관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꽉 잡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시기가 될 것이고 수천 명의 새로운 백만장자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ETF 출시를 계기로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것이 세계 2위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입니다. 뱅가드가 자사 플랫폼에서 모든 비트코인 ETF 거래를 차단하면서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뱅가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내재된 경제적 가치가 부족하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한다.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우리의 기업 목표에 반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뱅가드는 블랙록의 경쟁 기업인데 1등과 2등이 지금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전략적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뱅가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2대 주주라는 겁니다. 지분율이 무려 9% 정도가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뱅가드는 기업 철학이 두 개냐, 니들 뭐냐, 진짜는 뭐냐 이런 비판과 더불어서 아예 뱅가드에 있는 퇴직연금 401k를 피델리티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기업으로 옮기는 그런 흐름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스의 경우에도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 거래를 차단하기로 한 결정은 실수다. 이건 장기적으로 경쟁사에 비해서 뱅가드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 것이고 젊은 투자자들은 뱅가드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지적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뱅가드의 최대 경쟁자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 띄우기에 여념없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3년 전쯤이다. 나는 원래 비트코인이 불법 활동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3년 전에 생각을 바뀌게 됐는데 비트코인에는 많은 기회와 가치가 있다. 만약 당신이 미래와 정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부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면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잠재력을 가진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다. 이건 디지털 금과 같다. 글로벌 차원의 원장으로서 국경을 초월한다. 그 어떤 정부보다 규모가 크다. 나는 비트코인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ETF의 주연은 비트코인의 합법성, 안전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6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돈 세탁 인덱스라고 비판했던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전폭적인 입장 전환을 한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관심을 흡수하고 있는 것은 알트 대장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2,5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2,700달러 돌파까지 성공할 경우에는 3,000달러를 내다볼 수가 있고 반면 2,500달러가 깨지면 직전 돌파 구간인 2,4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2,130달러 중요 구간 돌파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새로운 고점인 2,700달러 돌파에 성공한 뒤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3,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배경은 단연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레리 핑크의 멘트가 또 장난 없는데 이 양반은 우리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더리움 ETF 보유 가치를 알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나는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블랙록은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이미 지난해 11월 SEC에 제출한 상태인데 다음 데드라인은 1월 25일. 이건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파이널 데드라인은 8월 7일입니다.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파이널 데드라인이 5월이고 이후에 아크21 쉐어스, 해시덱스 등등의 이더 현물 ETF 데드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빠르면 5월, 늦어도 8월에는 승인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50% 이하로 내다봤습니다. JP모건의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로우의 경우에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50% 이하이다.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본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건 SEC의 모호하고 기준이 없는 지랄맞은 스탠스 때문인데 이건 리플 소송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복잡해 보이는 건 또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블랙록이 끼어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선명한 상황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리플이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 SEC 소송 이후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 이런 걸 작성해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SEC가 법원에다가 강제 명령을 요청한 겁니다. 이것들은 현물 ETF 승인하고 나서 아침밥을 잘못 처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희한한 행동을 이번에 또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SEC는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향후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리플 측은 증권법 대상이 아니라면서 부당하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7월 약식재판 명령문을 놓고 해석의 범위가 달라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법원이 판결한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기관 판매 물량에 대해서 벌금 합의를 벌여서 거액의 벌금을 때리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SEC가 지금까지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모든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리플은 아마도 초기에 기관 대상 판매 물량만 증권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부분만 벌금 합의 가능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 측은 거래소 상장 전 초기 기관 대상 판매 물량만, 이 최소한 SEC가 기소하기 전에 벌어진 기관 대상 물량만을 합의 대상으로 규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SEC는 기소 이후에도 지금까지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모든 XRP 물량을 증권으로 규정을 해서 최대한 벌금 액수를 크게 만들려는 그런 수작, 개수작을 벌일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고, 아무튼 또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시발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발키리의 CIO가 이더리움이나 리플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테크크런치의 기자가 발키리 CIO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면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또는 리플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XRP 현물 ETF가 이더 현물 ETF보다 먼저 출시돼도 놀랍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양반은 이더리움이나 XRP 현물 ETF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물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은 XRP 현물 ETF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라면서 두 가지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강세론자들은 XRP가 법적 규제 명확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그레이스케일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XRP를 포함시킨 것을 놓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약세론자들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갠슬러가 명백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행정부가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XRP나 이더 등 다른 단일 상품 ETF를 판매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여러 건 접수가 된 상태인 만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황 자체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필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SEC 해킹 사건이 벌어지니까 진짜 솟구치는 짜증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